그 관심지로 떠오른 곳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후보가 박혜자, 송갑석 두 분이 뛰는데 이게 나오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본부장님. 네, 그 민평당의 그 송기석 그 의원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번 6.13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당초 후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혜자 전 의원과 송갑석 강주학교 교장이 응모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선 구도로 가지 않냐라는 것이 뭐 지방 정가에서는 그런 대체적인 그런 분석이었죠. 그런데 그 느닷없이 민주당이 지난달 2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서구갑 선거구를 갑자기 그 보류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모락모락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민주당은 지난 17일이죠. 뭐 그제인데 서구갑을 전략 공천 계획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뭐 송갑석 예비 후보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일어나고 반발을 거세게 일고 있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전략 공천 당사자는 아마도 박혜자 전 의원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당헌에 전체 그 30%를 여성 후보자로 한다라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번에 뭐 어쩔 수 없이 전략 공천 카드를 들었다. 뭐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반발은 역시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그 송갑석 그 예비 후보는 지난 18일이죠. 자신의 그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전략 공천 규탄 대회를 가졌고요. 네, 그렇죠. 다음 다음 날인 19일에는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갖는 등 반발 여론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곳 선거구는 뭐 잘 아시겠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박혜자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금배지를 달았고요. 2년 전인 20대 총선에서는 박 전 의원과 송 교장이 경선을 벌여서 송 교장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 바람이 우리 지역에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송기석 후보가 됐죠. 당시 당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두 양 후보 간의 리턴 매치라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보궐 재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지방선거와는 달리 상당히 조명을 받았던 그런 선거구입니다. 네. 예. 이게 전략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한 4, 5일 전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송갑석 후보가 박혜자 후보에 비해서 적게는 한 6%, 많게는 한 12% 정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당에서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하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후보자의 뭐 무게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선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선거에서의 어떤 구도에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식으로 내가 하면 노면스 남이 하면 그런 식으로 중앙당의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될 때는 갑자기 전략 공천으로 바꾸는 것. 이거에 대한 지역 여론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중앙당의 탑다운 방식의 전략 공천이 중요한 건지 바텀업, 즉 풀뿌리 정치가 더 중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잣대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저는 송갑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수 끝에 도전인데 이 도전의 기회마저 없다면 그 지지자들이나 또 여러 당원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 이한열 어머니께서 또 중앙당에 가서 주미 여사를 못 만났지만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왔다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각도를 386을 떠나서 조금 어떤 경선 룰이나 원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그 경선 과정 그리고 중앙당의 공천 그 기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원칙 없이 뭐 고무줄 잣대가 잣대가 오락가락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중앙당의 행포 이번에도 또 당해야만 되나 뭐 이런 뭐 반발 여론도 지금 일고 있죠. 당초 전략 공천을 한다고 중앙당이 발표를 했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뭐 지역 내에서 반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데 당초에는 공모를 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뭐 어떤 뭐 중앙당이 속 사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전략 공천을 선회한 것은 아무래도 중앙당이 우리 지역을 마치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을 만지는 그런 작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송갑석 후보 측에서는 박혜자 전 의원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거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그 당시 한명숙 전 대표가 장하진 여가부 장관하고 이제 우리 박혜자 전 의원을 두 분을 이제 여성으로 전략 공천을 해서 경선을 하게 했는데 장하진 전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는 바람에 박혜자 의원이 당선이 된 그 당시 후보자로 된 거죠. 그런 과정이 뭐 전략 공천이었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그때 전략 공천은 박혜자 개인 전략 공천은 아니었고요. 장하진 전 의원 전 여가부 장관하고 공동 전략 공천에서 경선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박혜자 의원은 뭐 사퇴하는 바람에 약간 어부지리로 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뭐 두 분이 경선을 붙었는데 박혜자 의원이 그때는 승리를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송갑석 입장에서는 19대 때는 전략 공천에서 배제됐고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경선에 졌고 이번에 다시 리턴 매치인데 본인이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한 불만은 그러니까 송갑석 후보가 또 뭐 탈당 중앙당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어요. 탈당 경력이 있었죠. 네, 그 당시. 그런 저런 것 속에 중앙당의 전략을 믿어달라. 근데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상대당 후보가 예. 아주 강력해서 그렇죠. 어떤 신선한 인물과 새로운 인물을 배정해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중앙당이 지역에 대한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이 대체적인 한 주간 언론을 지배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윤석민 교수님 말씀 중에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박혜자 전 의원하고 송갑석 교장이 20대 총선에서는 경선을 해서 그렇죠. 송갑석 그 예비 후보가 당시 예. 경선은 통과됐었습니다. 경선 통과했어요. 그런데 송기석 그 당시 국민의당 그 바람을 타고 예, 맞아. 낙선이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서구가 그 전략 공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남지사